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9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MBC TV 속의 TV를 그 방송국으로 가서 녹음을 했어요. 근데 조금 색달았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지상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방송한 게요.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KBS 시청자 평가원 할 때, 근데 시청자 평가원 할 때는 아주 굉장히 뭐랄까 힘들게 이렇게 세트를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무로 막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뜯고 막 난리를 치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딱 갔는데 그 가상 스튜디오 있잖아요. 뒤에 아무것도 없이 헝한 곳에 의자만 툭툭툭 앉아놓고 사람 앉아서 내가 아니 이런 데서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렇게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화면은 정말 막 뭐 세트가 막 있는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재영 아나운서인가요? 그분한테 지상파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진짜 상상 못하는 굉장히 민망한 그런 상황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거 최근 거 저번 주 거였군요. 그걸 가지고 비평하는 거였는데요. 방송 자체는 아쉬운 점을 몇 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세게 비판할 내용은 없었는데. 언제 방송인가요? MBC 구경 가는 게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인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 예. 네.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내일이군요. 네. 그럼 짤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제는 제가 나름 바쁘게 여러 가지 집안일을 처리하다가 이 뉴스공장을 다시 나오게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근데 뉴스공장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갔지 않으셨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하다가 정작 갔던 이유는 YTN 때문이었는데 YTN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다른 얘기하다가 진도가 쭉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쉬웠나 봐요. 그래갖고 월요일날 다시 YTN 얘기로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그럼 오늘은 YTN 얘기를 네, 오늘은 YTN 얘기만 했고요. 예. 그런데 아무튼 고정시켜달라고 하는 나름 문자가 많이 지금 오고 있다고 신나가지고 지금 누가 신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진짜 미디어 탈곡기 꼭 광고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는 정말 광고에 체질이 없다는 생각이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아가지고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미디어 탈곡기를 들어라. 더 자세한 소식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용해 주시면 된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못하고. 티셔츠 스폰서 티셔츠. 라디오잖아요. 라디오. 아니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저 이 티셔츠 뭐야? 이러면서 맞다 이러면서 말하게.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냥 이 말에 그치고 생각해요. 그 김어준 씨가 만드실 수도 있겠네요. 이거 뭐야? 티셔츠를 읽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후원을 이렇게 난리 났습니다. 후원 계좌를 먼저. 아무튼 또 오늘도 그 미션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래도 오늘은 방송을 난생 처음으로 굉장히 길게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뉴스공장이 보통 그렇게 시간을 안 주는데. 그러니까 한 20분 넘게 했어요. 정말요? 28분, 28분 뭐 이렇게. YTN은 아주 그냥 후드려 패셨군요. 아무튼간에 그리고 본인이 막 좋대. 오늘 완성도 너무 높았던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나대고 막 자랑을 했는데 정작 오늘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다 털었어요. 나쁜 보도 스크랩을 할 게 없어요. 왜냐 금요일날
썼던 보고서는 금요일날 다 털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또 공장문을 돌려야 우리도. 근데 오늘 저 배나루 활동가가 네. 아이유라고 지난주에 새로 론칭한 코너에 네. 쓸만한 재밌는 보도를 한 두어 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아쉬운 대로 그거만 털고 우리가. 그 제목만 봤는데 제목만 봐도 벌써 웃겨요. 공장이지 금강. 내가 오늘도 거기서 얘기했는데 YTN 모니터는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종편보단 점잖기 때문에 보도 모니터 좀 본전이 안 뽑히는 그런 모니터라면은 우리 그 종편은 정말 금강 같은 곳이죠. 진짜 한 건의 보도만 가지고 제가 볼 때 방송 한 2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미디어 스크랩 지난주 금토일 있었던 일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YTN 전문가 우리 이봉우 선임 활동가께서 YTN 이야기 해주시죠. 오늘 아침에 7시에 처장님께서 후드를 펴고 왔는데 저희가 여기서 또 후드를 펴야겠네요. 좀 약간 놀라운 소식인데 YTN 최남수 사장이 지금 출근 저지 투쟁을 당해서 회사도 안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내일 모레, 그러니까 31일 정도까지 사퇴를 하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YTN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대치 중이죠. 이 최남수 사장이 24일 날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 및 그 조합원 12명을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렇네요. 예. 근데 놀라운 게 이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의 내용인데 지금 노조가 굉장히 격분하고 있는 것은 2008년 똑같이 당시 구본홍 사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낙하산으로 꼽혔던 구본홍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 및 사퇴 촉구 투쟁의 어떤 경력을 약간 범죄 행위처럼 그러니까 전과 행위처럼 써놨어요. 이 최남수 사장이.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일단 최남수 사장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러니까 YTN 사측이 노조의 최남수 사장 출근 저지 투쟁으로 인해 최 사장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됐고 시설 관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정당한 업무 집행과 영업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어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직 입었다는 건 아니네. 그치? 예, 입을 것 같다 이거예요. 이와 함께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경우 노조가 위반 행위 1회 1일마다 1,000만 원, 조합원들은 1회 1일마다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써놨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박진수 등 4명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표이사 출근 저지, 인사명령 위반, 사장실 앞 항의 농성, 스튜디오 난입 피켓 시위, 욕설, 모욕 등으로 이미 사규를 위반해서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이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미 같은 일로 징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땐 지금 나한테도 같은 투쟁을 계속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 원씩 그리고 조합원들은 200만 원씩 내게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자, 이게 최남수 사장이 할 말인가 따져보면은 굉장히 이게 황당한 겁니다. 2008년에 그 구본홍 사장 저지투쟁, 그러니까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을 위해서 그 조합원들이, 박진수 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열렬히 무려 한 3, 4년간의 기간을 싸우고 해직당했을 때,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최남수 사장은 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퇴직을 해서 머니투데이 방송에 가 있는 상태였고, 머니투데이 방송 보도본부장 겸 부사장을 맡아서 조합원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이분은 머니투데이 가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찬양 기사를 썼죠. 예, 찬양 기사의 내용 오랜만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헌납은 이런 실천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재산 헌납에 대해서 이런 실천은 부인할 수 없이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 2009년에 했었다. 2009년이면은 진짜 조합원들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두들겨 맞고 있을 때죠.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화적인 대사업이 되길 희망한다. 이런. 어떻게 또 문화적인 사업이 되지? 이분이 보시기엔 그랬나 봐요. 지금 저희 지난번에 사회 원로 선언했잖아요. 그 선언하신 분들한테 YTN이 매일 뭔가를 보내고 있대요.
근데 그 보내는 내용이 공동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야, YTN이 예, 예. 이런 입장문까지 낼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네. 라는 제목의 내용을 대단하네. 그분들께 보냈는데 일종의 겁박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단 내용은 각계 200여 명의 사람들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첨예한 노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YTN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되고요. 그런데 공동선언문의 내용들을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직원들의 메신저를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주절주절 자신들의 그 이제 입장을 계속 여러 가지를 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발 사건에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 같은 주장을 한 세력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YTN은 이른바 적폐가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니며 상무 이하의 현 경영진은 낙하산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사장 추천제와 보도국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도입했으며 구성원들의 수건이었던 해직자들의 복직을 완수했다. 그런데 YTN은 오히려 최남수 사장과 현 경영진, YTN 노조는 최 사장과 현 경영진을 적폐로 몰아세우며 사회에 사퇴를 요구하고 심지어 회사를 나가라고 폭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각계 인사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 공동선언문 발표하신 분들에게.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따라 해결돼 YTN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달라. 이런 글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협박이네요. 네. 대단하네 정말. 네,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법적 책임 물을 거다. 네네, 그런 거죠. 법과 한번 원칙. 기자회견 한 번 더 하셔야겠는데. 이거는 뭐 전쟁 선포인데. 네.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 이제 최남 사장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노종면 기자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의 구본홍 사장 체제보다 더 심하다. 네. 라고 또 지금 뭐랄까 일종의 항의의 의사를 표하셨는데 2008년 출근 저지 당시에는 100여일 만에 가처분 신청이 나왔대요. 회사에서. 근데 이번에는 15일 만에 보름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자긴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해를 읍수하러 다녔지만 출근 저지 투쟁이 시작되자마자 로펌을 물색하고 체증하고 법원으로 직행한 셈이다. 라고. 야, 아니 그때처럼 또 구속시킬 거야? 그런 의사가 보이죠 지금. 예. 그리고 2008년에는 나중에 결국 해고된 조합원들 5명을 노조와 함께 걸었었대요. 근데 이번에 몇 명 걸었죠? 12명 걸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상해요. 심지어 이번에 건 12명 중에는 입사 5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기자도 젊은 기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와 뉴스타파 관련해서 게시글이 올라온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각각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뉴스타파는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목격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최저임금 위반 실태 사례가 사실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좋은 보도를 이제 매달 상을 드릴 때 요 코너에서 몇번 들었죠? 네, 두어 번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 코너에서 나온 이제 어떤 아이템들이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뉴스타파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아니라 독립 PD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파트너처럼 해서 이제 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같이 파트너로 제휴를 맺은 독립 PD와 함께 일하는 작가분들에게서 그런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인 거예요. 네. 지금 뉴스타파의 지금 이야기는. 그리고 직접 고용을 한 작가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는 없었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주의 깊게 보겠다. 이 부분을 미처 살펴보지 못한 건 불찰이었다라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싸늘합니다. 네, 싸늘하죠. 그리고 일단 뉴스타파는 미지분된 금액을 일단 지급을 곧바로 했어요. 네네. 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 같은 경우에도 입장을 냅니다. 입장을 내는데 작가 및 보조 작가의 처우 문제를 포함해서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힙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마무리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다는 것이 이제 SBS가 저 입장을 낸 지 한 일주일 지났는데 네, 반응이 없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이거예요. 지금 이 두 뉴스타파와 그것이 알고 싶다 팀 같은 경우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도 이렇게 해라는 측면에서 계속 거론이 되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죠. 근데 여기만 그런 것처럼 막 보도가 되는 거죠. 마치 지금 현재는 뭔가 분위기가 여기가 이름이 일단 까였기 때문에 방송계 갑질 이런 식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은 여기에 화력이 좀 집중이 되면서 뭐 그 알팀 갑질 막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면서 이게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더 웃긴 거는 사실 웃긴 사례 속의 주인공들은 이름이 아직 붙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작가들에게 뭐 술자리에 불러내서 무릎에 앉으라고 했다던가 술값을 내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근무 시간 내내 자기와 함께 있어달라고 했다던가 아우 구역질 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자꾸 있어달라고 했다던가 뭐 그런 이상한 짓까지 했던 추가적인 이상한 짓까지 했던 그 PD들이 있는 프로그램명은 아직 까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어둠 속에. 내 이름이 언제 까일까 두려워하면서 혹시라도 내 이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명이 까일까 까이지 않을까 거의 이제는 운에 달린 그런 상황으로 숨어 있는 건데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은 재수 없어서 걸리는 거고 누가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운 좋게 슬쩍 넘어가는 거고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방송사에서 그냥 한번 싹 뒤집어 까야 되는 지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그동안 방송사에서 뒤집어 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말하면서도 의미 없는 말 있다. 아이고, 나은아, 아이고, 왜 차라리 의미 없니 말. 차라리 작가들이 한번 다 같이 정말 뒤집어 까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별적인 글을 올리는 게 아니고 물론 이런 글도 왜냐하면 알바 관련해서 옛날에 알바당이었나요? 뭐였죠? 거기 옛날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알바 관련된 그 시민단체 있잖아요. 알바노조 있습니다. 알바노조. 거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가 당한 일들을 이렇게 거기다 그 노조에다가 보내고 그러면 그걸 오마이뉴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같이 그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알바는 진짜 알바잖아. 그러니까 그냥 싹 써버리고 고발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오히려 작가는 내가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쌓여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 뉴스타파가 목격자들 팀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사실 뉴스타파 측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방송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제 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됐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이 뉴스타파의 입장을 보니까 뭐 작년엔가 뭐 좀 개선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좀 선두적으로 그 시민들이 주신 돈으로 또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작품을 내놓고 뭔가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내부 자체에서 좀 더 잘 됐으면 그러니까 공평하게 일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오히려 작은 단체에서 그러니까 작은 방송사에서 그렇게 한 것이 지상파에게 모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제 이게 방송사 갑질에 지금 그알과 뉴스타파 목격자들만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고발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TVN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많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망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TVN이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단역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시간 꺾기를 통해서 삭감 지급했다. 이런 사실을 한겨레가 밝혀냈습니다. 꺾기는 뭔지 아시죠? 이거 모르는데? 보통 아르바이트에서도 보통 요식업 쪽 아르바이트에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안 바쁠 때 나가라고 그렇죠. 거? 나갔다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한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 꺾기라 그래서 그리고 또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인가 넘어가면 주휴수당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주려고 중간중간에 집에 갔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15시간을 탁 맞추는 거죠. 주휴수당도 안 주고.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갑질 고용 행태가 단역 출연자들에게도 횡행되고 있었다는 걸 이번에 한겨레가 밝혀낸 겁니다. 아시다시피 TVN은 CJ ENM 채널이죠. CJ ENM이 TVN, OCN 등 16개나 되는 PP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PP들이 CJ 계열 PP들이 정말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TVN은 드라마
OCN도 마찬가지로 역시 장르물 드라마가 급성장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죠. 이제 시청률도 대략 2% 6%대로 오간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상파랑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엄청나게 영업이익도 2017년 1, 3분기 영업이익만 600억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급성장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갑질 고용 행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조역, 단역들이 방송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40%의 출연료를 덜 받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방식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시간 꺾기의 방식이 뭐냐? 한 두 가지 정도라 그래요. 주연과 조연급 배우 일부는 회당 몇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진 출연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연급 그리고 단역은 시간별로 받습니다. 방영 시간 그리고 광고 시간, 방영 플러스 광고 시간을 해서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출연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관행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역 배우들의 경우 촬영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훨씬 길고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노동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워서 이런 관행으로 우리가 출연료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방송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송사는 그래도 이런 이제 노동 시간 측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기준표를 만들어서 적용했대요. 근데 이것도 웃깁니다. 연기자의 등급을 6등급부터 18등급까지 나눕니다. 왜 6등급부터냐면 1등급부터 5등급은 아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등급을 나눈 다음에 편선 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회당 출연료를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회당 출연료가 적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등급을 어떻게 정하느냐? 연기 경력,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가 연기자들과 협의해서 일단 결정한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식 출연 계약이나 고용 계약이 아니라 구두로 이루어지는 합의라고 합니다. 대기 시간 또는 아무튼 준비 시간 이런 거는 일절 포함시키지 않고 오로지 방송에 나간 시간과 광고 시간만 합산을 하기 때문에 많게는 40%까지 임금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런 그 임금 지급 행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편성된 시간보다 방송된 시간이 적을 수가 있어요. 편집이 많이 되거나 이때는 그만큼 또 월급을 더 적게 줬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단역들에 대한 심각한 이 임금 미지급 사태가 이것도 역시 조명받아야 되는 이제 갑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 갑질이 이렇게 동네방네 그냥 다 있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다음 게 좀 더 웃긴데. 이건 정말 코미디 아니야? 이거 진짜 코미디예요, 진짜. 네, 지난번에 아시아경제TV 그 페이스북에다가 다 올려가지고 뭐 좋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예, 무슨 프로듀스 101처럼 뽑는. 네네네. 예. 근데 그거의 후속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입 앵커를 뽑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뽑은 다음에 기존의 계약직 앵커한테 나가라. 라고 일방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근로기간이 아마 안 끝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가라고 이제 통보를 받은 사람이 계약 기간이 아직 수개월 남은 프리랜서 계약직 아나운서였다고 하는데요. 수개월이나 남았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각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아나운서의 노동자성이 사실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리랜서 계약을 이용한 부당해고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원래는 아시아경제TV가 오후 5시에 뉴스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앵커를 맡고 있던 분이 18일 날 보도국장으로부터 방송국 개편과 함께 앵커가 바뀔 것 같다. 다음 주까지만 일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뉴스 진행 마치고 부스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다음 주까지 나와. 네, 다음 주까지 나와라. 그래서 계약 기간이 한 5개월 남아 있는데. 야, 이거 부당해고죠. 네,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 아나운서 채용 면접이 끝난 바로 직후였던 거지. 그 통보를 받은 게. 그래서 이게 아시아경제TV가 사실상 방송국 개편 앞두고 그 프로그램 폐지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분을 이제 그냥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뭐 어차피 프리랜서니까 하고서 내보낸 거다라는 지적인데요. 어쨌든 간에 아시아경제TV 입장은 이겁니다. 프리랜서는 원래 그런 거다. 생각을 해봐라. 이거는 부당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 사람도
원할 때 그렇게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고 우리도 이 사람이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또 이동시킬 수 있고 그런 이점 때문에 그런 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거를 뭐 부당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이 좀 웃긴 게 뭐냐면 처음부터 회사와 이 아나운서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름의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요. 업무상의 어떤 그렇게 지시 일상적인 지시, 요격 계약 지시가 뭐랄까 업무 지시 간섭이 없어야 돼요. 일단 그러면 네. 정말 프리해야 돼. 그렇죠. 예. 자유롭게 해야 돼. 이건 근로계약으로 봐야죠. 네. 예. 근데 업무 지시나 간섭은 정말 프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계속 있어. 방송사니까. 근데 예. 계약의 이름만 프리랜서 계약이야. 예.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업무를 종료시키고 싶을 때만 너 프리랜서였잖아 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거를 끝낼 때만 그 얘기를 예. 꺼내. 그러면 이거는 갑질이죠 사실. 아니 프리랜서 계약에도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니 그렇게 그렇죠. 마음대로 자르고 싶으면 애초에 계약 기간이 있는 그 계약을 왜 맺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뭐 아시아경제 TV 측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프리랜서 계약은 앵커도 원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고 본인이 원할 때 타 방송사에 출연하기 위해서 프리하게 맺는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나운서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프리랜서 계약, 제 친구도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뛰고 있는데 정말 내가 다른 데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아나운서는 손에 꼽힙니다. 정말 그거는 스타 아나운서들이나 그렇죠. 그렇게 맺는 것이고요. 이미 유명해진 다음에 네. 프리를 선언한 아나운서도 네. 그런 거고요. 그런 거고요. 예.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막 전전하면서 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아나운서 이런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그렇게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정규직 그럼요. 되기가 힘드니까. 안정성 있는 직장을 원합니다. 정규직 누구라도. 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뭐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저기로 스카웃돼서 그렇게 옮겨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당연히 이분들도 당연히 직장인이기 때문에 안정성 있는 직장을 원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소리 말 하는 거죠.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너무 정말 말이 안 진짜 된다. 한심합니다. 그래서 예. 딱 이겁니다. 너네 말고도 아나운서 할 사람 많다. 딱 요태도고 예. 그렇게 실제로 갈아치운 겁니다. 아나운서 할 사람이 실제 많았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같은 회사인 게 그럼 뭐야 신입은 프로듀스 101처럼 초상권 침해하면서 뽑아놓고 그 신입 뽑았으니까 이제 계약 기간 남은 계약직을 나가라. 아니, 일방해고. 계약 기간이 나봤는데 그게 나가라고 해도 돼요? 안 되죠. 걸면 다 걸리죠. 부당해고죠. 이제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법리를 좀 따지고 좀 복잡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근로계약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인데 아마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클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그런 여지를 떠나서도 그러니까 고용계약서 사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계약 기간 안에 의뢰 중대한 과실 즉 그 아나운서 의뢰 중대한 과실이나 가백 사정상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리 통보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대요. 계약서 자체가 쓰레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에는 맞지만 고용계약서 자체가 쓰레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저런 문구를 넣을 수 없어요 계약서에. 예. 그래서 이건 걸면 다 걸리겠는데요. 대박이다. 예.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참 여기만의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이게 이쪽 계통도 그러니까 거의 프리랜서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아나운서 계통은 정규직을 안 뽑아요. 사실. 맞아요. 예. 정규직- 굉장히 조금 뽑죠. 정규직을 뽑아도. 예. 뭐 거의 뭐 완전 메이저 매체에서 아주 막 예. 한두 명 막 이렇게 뽑고 대부분의 뭐 그러니까 인터넷 중소매체들은-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정규직을 안 뽑는 이미 시장 구조고 다 그냥 이렇게 썼다 버리고 이런 맞습니다.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계약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횡행할 겁니다. 이것도 한번 털어야 되는데. 야, 근데 계약서가 충격적이네 진짜. 네. 저게 뭐야? 그래서 사인 안 할 수도 없잖아. 저 사람. 당연하지. 일하려면은 다 해야죠. 사실. 이미 계약서가 갑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거 방송사가 문제가 없는 직군이 없네요. 모든 직군에 다 문제가 있네요. 다 갑질하고 예. 있네 진짜. 그러니까 그 방송사가 가장 심각하게 비정규직 차별을 하는 뭐랄까 업종이네요. 지금 자기는 직원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쓰고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뭐 모든 직군에서. 지금 이 기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요 부당한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계약직 앵커분이 뭘 제보를 해서 이 기사가 됐다 이런 뉘앙스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우려를 표했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작성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보도들의 특징이죠 사실.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나섰을 때 입을 피해가 너무 커.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 자체가 참 본인이 나설 경우에서 업계에서 취직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계가 아무튼 아까 봉우 씨 말처럼 총체적으로 갑질을 많이 하는 조직인 것 같네요. 그죠? 여러 가지 층층시야 뭐 별별 종류의 그 고용 형태가 다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방통심이 드디어 인선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된다 하면서 도대체 나는 이번 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돼서 8개월째 공전하고 있던 방심위가 드디어 이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이 되신 분은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분 저희 정책위원이시기도 한데 너무 안 와가지고 저한테 꼭 지키실 정책위원이십니다. 충남대 김재영 교수님께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이분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요. 공영방송 그리고 특히 지역 언론의 중요성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 그쪽 그 전문가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됐다고 하고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방통심의 보도교양방송 특별위원 등을 역임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김기만 선생님이 내정됐다고 보도에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최근 3년 내에 광고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서요. 인선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안 돼요? 유관 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3년 안에 있으면 기업뿐만 아니고 유관 기관도 안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안 되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명단을 알려드리면 강상현 연세대 교수님이 위원장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소영 변호사, 김재영 충남대 교수 이렇게 셋이 대통령 몫으로 됐고요. 국회의장 몫으로 허미숙 전 CBS TV 본부장 이분이 부위원장이 되실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 몫으로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그리고 정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 사람은 자유한국당 TO입니다. 이렇게 셋이 들어올 거고요. 상임위 추천으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부소장 그다음에 소장이네. 그다음에 이상로 전 MBC 부국장 이분은 또 자유한국당 추천입니다. 아까 윤정주 소장은 민주당 추천이고요. 그리고 박상수 전 KBS 심의실장이 국민의당 추천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임명은 다음 주 중,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당제 체제가 아닌 다당제 구조 속에서 아무튼 굉장히 우여곡절 정말 이렇게 정말 역사에 남을 황당한 인사 지체였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 보니까요. 방통심의 구성 과정이 길어지면서 현재 방송 6,173건, 통신 17만 8,192건, 총 18만 4,365건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코미디아나 이게 무슨 나라야? 난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애초에는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그 난리가 저는 이거는 총체적으로 정말 TV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 재승인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있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열심히 뛰었고 그거에 말려가지고 너무 점잔을 빼다가 너무 크게 지금 실수를 한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난해 말에 TV조선 그 조건부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이 들어갔어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심의 건수, 그러니까 심의를 통한 제재 건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4건 이상 중징계 받으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저희 생각에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말부터 자기네한테 위원 선임권을 한 장 더 달라고 민주당한테 자꾸 억지를 부린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거예요. 다 그동안 했던 관행이 있고 법으로 정해진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해주다가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추천이 2명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바른정당이 탈당 사태를 겪으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한 표가 빠진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유한국당이 약간 머쓱하게 2장이 돼버렸네 하면서 이번 해준 거예요. 웃기죠? 아무튼 자유한국당이 여기저기 다 망쳐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황당하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니 뭐 어떻게 빨리 야근하시고 열심히 근데 진짜 어떻게 이 방송 6,000건에 TV조선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행 조건을
했는지 점검하는데 네네. 그 TV조선의 심의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심의 참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얼핏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심의가 나온 방송을 한 것을 방송 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가 나온 기간으로 심의 결과 그러니까 그 권고나 이런 게 나온 기간으로 TV조선 재승인 과정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TV조선에서 작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심의 받은 것의 그 카운팅을 가지고 한번 얘네를 어떤 적을 내야 되잖아요. 0이잖아, 0. 아무것도 안 나온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번 거예요. 결국은 TV조선이. 그래서 지금 다시 심의가 지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올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의 결정으로 내년에 재승인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재승인에 대한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처구니 없이 당했다라는 생각이 또다시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든 거를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이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봐야 돼요. 이거 진짜 중징계감이 많이 있거든요, 여전히. 네, 예. 그렇죠. 많죠. 이거는 조금 저도 처음 하는 소식인데, 처음 들은 소식인데, 정보인데, 1월 27일 날 토요일자 한겨레 신문이 유독 굉장히 얇게 나왔답니다. 실제로 양이 줄어든 채로 이날 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지업체들의 갑작스러운 신문용지 공급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면 발행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제지업체들이 신문용지를 공급하지 않은 이유가 최근에 골판지 폐지 가격이 상승해서 신문 폐지 가격도 덩달아 올라갔다. 그래서 신문용지 단가를 10% 이상 올려줘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이 요구 조건에 수정 없이 합의하라.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용지를 줄 수 없다 해서 지금 공급을 중단했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게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이제 용지 공급이 중단된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면 발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제지업체들의 요구 및 그 용지 공급 중단이 조중동은 제외하고 됐대요. 그래서 한겨레의 입장에서는 한겨레가 볼 때는 한겨레를 비롯한 이 공급 중단을 당한 업체들이 거의 다 중소매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 같이 힘이 센 큰 업체들은 내비두고 일단 약한 좀 규모가 작은 매체들부터 본보기식으로 일단 먼저 때린 것이다. 이렇게 약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제지업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연 10억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네요. 어떡하냐. 뭐라고 논평은 못 하겠네요. 예, 하려면 조중동도 같이 걸든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참 얘기도 하기 싫은데. 웃긴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조선일보 노조 이렇게 홍보해줘도 되나요? 그냥 놀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홍보예요. 네, 어쨌든 조선일보 노조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노조가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참, 예. 대단해. 네, 위원장님께서 올해 3대 현안을 제시하며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일 노보에서 밝힌 3대 현안은 뭐냐? 임금 인상. 아니 세상에 이런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높아도 인상은 항상 돼야 되거든. 이런 임금 피크제, 상향 평가제 이렇게 세 가지 3대 현안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임금 협상은 과거엔 시작도 늦어지고 진척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를 넘기기 이슈였는데 노조가 압박을 못하면 사측은 버티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달라야 된다. 올해는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팍팍팍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인 노조 그다음에 같네요. 임금 피크제는 뭐냐? 당시 2016년도에 노조가 반대를 했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대상자가 소수라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야 할 노조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임금 피크제를 찬성했던 매체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요 3대 현안이라고 해서 임금 피크제 이렇게 들어있길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편집국장 신임투표제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상향평가제 이건 뭐냐면 기자들에게 어떤 위스타 그러니까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SBS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편집권을 독립을 좀 가지자. 예. 그래서 위에서 내리꽂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권을 장악해서 기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걸 막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배경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아하. 네. 네. 뭐라고 또 말하는 거야? 오늘 왜 이러지? 논평이 안 되네. 네. 조선일보가 참 재밌네요. 네, 웃음이 저희의 논평이었고요. 네. 야, 이거 뭐 임금 상승,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이거는 거의 저기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게 우리 회사는 안 되는데 그럼 남의 회사는 다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 다른 회사들한테 적용해야 된다고 계속 사설 쓰고 계속 기사 쓰면서 지네 회사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고 투쟁하고 있어 이것들이. 아니 근데 조선일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기도 노동자였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니 그 정도줘야 이거는. 아니야. 계속 옛날부터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를 쓰고 있었고 2016년도에도 계속 반대하고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쓸 때는 남들은 해도 되는데 우린 안 된다고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때부터. 그리고 조선일보 사측의 입장이 더 웃겨요 좀. 그 신임 투표제와 관련해서 편집국장 신임 투표제를 하면 오히려 회사 내에 파벌이 생겨서 반목이 생긴다. 이걸 또 이렇게 반대하고 있네. 진짜. 예. 근데 무슨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정확해. 아주 회사의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대단들하네요. 정말 끼리끼리 논다고. 네,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소식으로요. 고 김강일 PD 관련돼서 아시죠? 그 EBS 네. 프로그램을 찍다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신 고 김강일 PD의 부인이신 오영미 작가께서 책을 하나 냈는데요. 이 책이 한마디로 혼자 쓴 거는 아니고요. 독립 PD 그 2명에 대한 기억을 담은 여러 사람들의 기억을 담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대 잘 가라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출판 기념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출판 기념회 기사만 읽어봐도 눈물이 나네요. 일단은 오영미 작가 그러니까 부인 아내께서 한 말이 이 책은 독립 PD였던 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방송사의 갑질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독립 PD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기도 한다. 이 책을 읽고 방송의 현실과 방송 만드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고요. 이제 겨우 한 발을 움직였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불공정 관행 문제가 이슈화 되었죠. 특히 부당한 간접비 귀속 문제를 강하게 박한성 PD가 주장을 했었고요. 비판을 했었고요. 그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고 다행히 정부에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 대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지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빈소리를 이게 실제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아직은 많은 것 같고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최우영 독립 PD는 이대로 잊히는 게 안타까웠다. 계속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지금은 방송사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방송 현장에 있는 제 동료들이 말하길 현장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저도 최근에 제가 아는 독립 PD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데 이상하게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는데 되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뭐 이런 글들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근데 뭐 길게 자세히는 쓰지 않으면서 그런 글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약간 어떡하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뭐지? 왜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닌가? 지금의 상황이 뭐지?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정부에서 뭔가 발표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갑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인의 뜻이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언론운동이 올해는 이 문제에 너무 많이 치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내용 위주로만 비판을 하셨다면 이제 이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도 공정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가 돼. 이번 주에도 돌아왔습니다. 네. 민얼련의 2주의 아이유. 딸깍딸깍 아침. 아유, 참 이번 주에도 참 기가 막힌 짜투리. 어처구니 없는. 이걸 대체 왜 보도한 건지, 이게 무엇인지.
내가 이걸로 단 별도로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인지. 아이 혼동스러운 이유가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그런 보도들이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고충 상담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사실은 이것은 배나은의 고민 상담 네, 코너이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 TV조선입니다. TV조선의 김지아 기자의 보도 제목부터 저를 고통스럽게 했는데요. 과욕 무임승차 뿔난 2030인데요. 이게 온라인 그 선고용 제목 있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틀어보기 전에 보이는 제목이 뭐냐면요. 김정은 핵수저, 난 흑수저, 뿔난 2030이에요. 네, 술 나겠지. 네, 김정은 핵수저, 난 흑수저. 야, 핵수저 대박이다 진짜. 저 이걸로 화가 나는 2030이 과연 있을 것인가? 아니 나 제목 때문에 화나. 네, 저 이 제목 때문에 일단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네. 핵을 어떻게 수저를? 하여튼. 네, 그리고 내용은 사실 우리가 다 예상하다시피 그 단일팀 또 보도입니다. 단일팀 보도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온라인 선고용 제목과 이 보도의 실제 내용이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가?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비판 여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특히 취업난, 입시난을 치열하게 겪어온 2030 세대의 어떤 반감 때문인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국무총리 발언 그거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포털 게시판 그런 대학 게시판 비난글들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근데 그 소개해주는 그 글 내용 있잖아요. 그 글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뷰 내용은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 그거는 뭐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발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 게시글 내용 중에 북한에 퍼다주는 평창 올림픽이다. 김정은은 핵수저고 난 흑수저 20, 30대라 열받는다는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글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인터뷰 내용. 정부의 일방통행식 갑질이라는 시각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 올림픽보다는 오히려 시선이 그 북한 쪽으로 더 많이 쏠리고 그런 것 같아서 이런 인터뷰 내용이 이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공정성 논란에서 이제는 더 너무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 그 프레임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고 있는 보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실제 이 공정성 논란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고 있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좀 든다라는 지점. 이거는 TV조선이 너무 과욕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나갔다. 네,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30을 너무 자기 입맛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지금 이게 너무 심하게 저어가지고 저 너무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노저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2030을 악용한 케이스이기도 네, 하네요. 너무 악용을 했는데 이거 라임이 너무 굉장해서 난 핵수저. 저 핵수저라는 말을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충격적이네. 네, 그래서 이거는 라임이 좋았다. 진짜 황당한 보도다. 네, 그런 근데 보도였습니다. 제목이랑 내용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게시판에 뭐 이런 글이 있는 것과 이 공정성 논란, 선수에 대한 단일팀 공정성 논란과 이 내용과는 잘 맞지 않죠. 삐그덕거리죠, 뭔가가. 네. 제가 볼 때 이런 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요? 일종의 과대 광고, 허위 광고잖아요. 그 포장이랑 속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저에게 충격을 줬다. 그런 보도였고요. 네, 두 번째 보도입니다. 이 보도도 좀 저에게 당혹감을 준 보도인데요. 채널A 보도입니다. 제목이 큰 따옴표 오청성 살인 저지르고 귀순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귀순병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오청성 씨죠. 고생 많이 하고 넘어오셨죠. 예. 네. 근데 이분에 대한 보도를 채널A가 사실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교수 프레임을 처음 띄운 것도 채널A였고 네. 이 아주 여태까지 굉장히 가십성 보도 여러 가지 많이 했고 막 이제 회복식을 뭘 먹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도를 했던 채널A가 이번엔 이분이 과거에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을 했을 것 같다는 어떤 추정 이걸 보도를 합니다. 근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일단 보도를 좀 살펴볼게요. 누가 보도를 한 거냐면 최선이라는 기자분이 쓴 건데
네, 귀순 병상 오청성 씨가 북한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오 씨가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망쳐 내려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구체적 범행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대. 네. 근데 제 보도 제목이 살인 저지르고 귀순이야. 네.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보도를 계속 아무리 봐도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밝혔어 스스로라고 이 정부 당국 관계자가 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없어요. 그리고 정부 당국 이 기사 안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오 씨가 구체적으로 누굴 죽였다라던가 했다는 내용도 없고 정부 당국 측에서도 그걸 밝힐 생각이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어 그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뭐야? 제가 혼란 느낀 그건데, 그러니까 이 보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2달 전 목숨을 건 탈북이 귀순보다는 도주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다만 정보당국은 당장 오 씨를 북한에 돌려보내거나 과거 범행 사실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으로 옮겨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인 거예요. 밝혀진. 근데 제목이 살인 저지르고 귀순이라니까요. 그것도 지금 사실 채널A도 건너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보당국이 밝힌 내용도 아니에요. 심지어.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정보당국은 이 사람이 범죄에 연루됐고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밝힐 생각이 지금 현재로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도하는 데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북한 관련된 만약에 실제로 오청성 씨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엄청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쵸. 북한이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채널A가 정보가 없는데도 일부러 보도한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같은 날 또 하나 의도가 의심되는 보도가 또 나옵니다. 뭐냐? 자, 요 북한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쯤 하면은 단골 손님으로 한 분 또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아, 태용호 아닌가? 김현희 씨요. 더 옛날 분이구나. 예. 더 옛날 분이었군요. 칼기 폭파. 김현희 씨요. 이분이 갑자기 왜 나오죠, 근데? 제 말이요. 네, 서울올림픽을 1년 앞두고 이 보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채널A인데요. 김현희가 바라보는 북한 셈법입니다. 23일 날 같은 날짜의 보도예요. 그 오청성 보도랑.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올림픽을 1년 앞둔 1987년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공중 폭파시켰죠. 우리한테는 이제 두 번째 올림픽을 앞둔 지금 시점인데 그때 그 테러를 저질렀던 김현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관련 북한 보도를 하는 의도가 좀 나오죠. 우리의 두 번째 올림픽을 앞두고. 예, 망치려는 수작이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칼기 폭발 사건 관련된 어떤 기억이 또렷하다. 이러면서 그때 관련된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쭉 합니다. 뭐 지령을 받았는데 뭐 어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북한의 대화 공세에 절대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또 마무리가 됩니다. 네. 니네 마음은 알겠다. 네, 기자 이름 말씀드릴게요. 채널A 황화람 이분인데요. 이 기사 두 개, 즉 김현희 기사가 먼저 배치가 되고 그 뒤에 귀순 오청성 이 기사가 배치가 되는데요. 요 앞에 무슨 기사가 배치되냐면 평창 개막 전날 북한이 열병식 여는 까닭이라고 해서 평창 올림픽 관련 보도가 배치가 열병식을 끼워 넣은 것도 채널A가 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뭘 염두에 두고 있느냐? 북한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평창 북한은 올림픽에 초대해서도 안 되는 원래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초대해서 대화까지 하려고 하다니 정말 큰일이로군 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문제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여론몰인데 사실은 평창 올림픽에 무슨 사고라도 날 것처럼 지금 계속 공포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감. 김현희 씨가 요즘 왜 나오냐? 진짜 황당하네, 황당해. 태용 오면 제가 좀 봐주려고 그래서 뭘 봐줘요? 최근 인물이냐? 최근에 넘어온 사람. 최근에 넘어온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취재 중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채널A가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너네의 마음은 알겠어요, 그죠? 예, 지금 뭔가 마음이야? 예, 얘네 마음은 참 와닿아요. 지금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보도 3개, 이 유관 보도 3개가 다 평창올림픽 그러니까. 관련된 얘기죠. 또 예, 그게 싫은 거야 지금. 이런 예. 어떤 TV조선 채널에 이런 방송사들이 정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좀 먹힐 것 같은 프레임이 이건가 봐요. 네, 요걸로 예. 시비에 걸면 사실 제일 다른 건 잘 안 먹힐 것 하는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네요. 오늘 채널A 특집이네. 그러니까. 예. 채널A가 요즘 열일하시네. 이상한 보도가 많아요. 동아일보에도 그렇고 채널A도 그렇고.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러면은 대댓글? 민원연 대댓글 할까요? 예. 잊혀진 386님, 구성 작가들의 PD들에 대한 고백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언급해주는 미타를 들어서 좀 여기를 후원할 수 있어서 후원하는 사람이라서 좀 자랑스럽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민원련 후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밑에 또 이어지는 댓글인데요. 조중동 종편은 아무래도 언론이기를 포기한 자들임을 미타를 통해 절실히 묵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기레기들임을 만천하에 알려 교과서에도 실려. 아 좋은 일이네요. 교과서에도 실려야 한다. 실어야 돼. 실어야 돼. 진짜 네. 실어야 돼. 민원련을 응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처장님, 봉우 씨, 베나베나님이 건강하시길. 베나베나님은 뭐죠? 감사합니다. 네. 봉우 씨야. 네. 봉우 씨, 베나베나님. 처장님 봉우 씨베나베나네요. 예. 우리 득철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을 들으신 모양이에요. 예, 민원연이 소액 후원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공장에서 YTN 지적하시는 거 잘 들었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YTN에서 들은 그 방송에 대한 댓글을 미디어 탈곡기에 달아주는 이것이야말로 선순환, 이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청취자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뉴스공장. 제가 뭐라 그랬죠? YTN에 그랬어요. YTN 전문가라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자, 트러스트노우님, 좋은 보도상 주지 말아요. 이 XX 같은 XX들 보고서 쓰기 싫은 연기치곤 너무 리얼했는데 처장님이 퉁명스럽게 넘기시는 것 보니 자주 그러시는 듯. 근데 정말 저희가 꼭 보고서 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네. 지금 오늘도 갑질이 한두 개 나온 게 아니고 거의 뭐 방송 내내 나왔는데 이런 방송사들에게 좋은 보도라뇨. 줄 수 없죠. 미련곰탱님. 아니 근데 저희가 진짜 상 주지 말자는 얘기를 이렇게까지 아주 집요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요. 이건 진짜 농담 아니고 진심입니다. 잠들기 전 NG 청취는 잠을 못 들게 해오니 생생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크크라고 아이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NG는 저희가 들어도 웃길 때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놓고 우리가 까먹으니까. 네. 그리고 어드밋 님이 이거는 28일 날 어제 일요일 날 달린 댓글이네요. 일요일 오후 6시쯤 MBN 시사 스페셜에서 배승희 변호사가 막말과 궤변을 널어놓고 있다고 제보를 해주셨네요. 서사세 0416님, 주말에 가고 있네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다음 주면 1월도 가네요. 2018년이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네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도 탈탈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저희가 저번에 안 보인다고 좀 걱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바쁘고 힘드신데 억지로 다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이거 어쩌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말라는 거야. 그냥 다세요 그럼. 힘들어도 좀 짧게 한 줄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다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가 내일 털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